윤미자 씨, 문 열어요. 6천만 원 빚 언제까지 안 갚을 거예요? 복도에 울려 퍼지는 채권 추심업자의 외침.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선영은 충격에 얼어붙습니다. 68세 한상우. 2년 전 다정한 윤미자와 재혼하며 찾은 늦은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새엄마의 숨겨진 6천만 원 빚. 이미 사라진 퇴직금 3천만 원. 그리고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까지. 평온했던 노년의 삶이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 가족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 남편의 사업 실패, 사채업체, 그리고 가족을 속여온 거짓말들. 상호는 사랑하는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분노한 아들을 택할 것인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족의 운명.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서울 근교 신도시 아파트 15층에서 한상우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68세가 된 상우는 2년 전 공무원직에서 은퇴한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평소처럼 눈을 뜬 상우는 옆자리를 확인합니다. 아내 윤미자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침실을 나와 거실로 향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30평 아파트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첫 부인과의 결혼 사진이 있고 그 옆에는 2년 전 미자와 찍은 소박한 혼례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두 사진을 바라보는 상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갑니다. 이 나이에 다시 가정을 꾸릴 줄이야. 상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커피를 내립니다. 첫 번째 부인 정숙은 15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오랜 독거 생활을 하던 상호에게 미자는 따뜻한 동반자였습니다. 경로당에서 처음 만났을 때 미자의 차분하고 다정한 성격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커피 향이 집안에 퍼지자 미자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62세인 미자는 상호보다 6살 어리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심이 깃든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응. 일찍 일어나서 커피 좀 내렸어. 같이 마실까? 상우는 다정하게 말하며 컵을 2개 준비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요. 미자가 말하자 상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엔 멀리 나가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미자는 어딘지 모르게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상호는 그런 미자의 모습이 신경 쓰이지만 굳이 묻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둡니다. 상호는 바둑 실력이 꽤 좋은 편이라 경로당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한 선생, 오늘도 이기겠네. 상대방이 농담을 하자 상호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운이 좋으면 말이지. 하지만 바둑을 두는 내내 집에 혼자 남겨둔 미자가 신경 쓰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미자가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상호가 다가가자 미자는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상호가 묻자 미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옛날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저녁 시간.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선영이 찾아옵니다. 35세인 지훈은 IT 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청년이고 32세인 선영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안녕하세요. 선영은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미자는 어머니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한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늘 뭐 드실까요? 불고기 어때요? 미자가 제안하자 지훈이 대답합니다. 좋죠.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지훈은 미자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선영은 아직 어딘지 어색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상호는 소소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게 가족이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젓가락을 듭니다. 지훈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선영이 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미자는 조용히 듣기만 하다가 가끔 맞장구를 칩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선영이 묻자 상호는 손을 번쩍 들어 보입니다. 이만하면 팔팔하지. 미자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미자는 그 말에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상호는 미자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색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 설거지를 하며 상호는 미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많이 배려해 주는 것 같아.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좋은 분들이에요. 제가 부족한데도.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졌어. 밤늦게 잠자리에 들며 상호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미자가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지만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자도 새로운 가족에 적응하느라 힘들겠지. 상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미자는 아직 잠들어 있고 거실에 나온 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상호의 바람과는 달리 이 작은 행복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상호는 평소처럼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1층 우편함을 열어보니 몇 통의 우편물이 들어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 건강보험공단 안내문, 그리고 낯선 우편물 하나. 상호는 그 우편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대출 채권 추심, 최종 통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취인은 윤미자. 상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봉투를 뜯어보니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연체원금 800만 원, 연체이자 400만 원, 총 1200만 원의 채무를 즉시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봉투를 든 채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이게 뭐지? 미자가 대출을 받았나? 하지만 재혼할 때 서로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자는 전 남편이 남긴 약간의 보험금과 적금이 있다고 했고 특별한 빚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산책 어떠셨어요? 미자의 평온한 모습을 보니 상호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응. 좋았어. 상호는 일단 우편물을 서재해 놓고 미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상호는 조심스럽게 운을 뗍니다. 미자야, 혹시 요즘 돈 들어갈 일 있어? 미자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춥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상호는 미자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하지만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오후 2시경 상호가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을 때 미자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여보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낫습니다. 상호는 신문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입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미자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니까요. 한 달만, 아니 2주만 더 시간을 주세요.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떨립니다. 상호는 서재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봅니다. 미자는 등을 돌리고 서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전화가 끝나자 미자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서 있습니다. 상호는 서재에서 나와 다가갑니다. 누구 전화였어? 미자는 깜짝 놀란 듯 돌아봅니다. 아, 여보. 언제부터 계셨어요? 방금 나왔어.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려서. 친구 전화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미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상호는 미자의 뒷모습에서 뭔가 위축된 기색을 느낍니다. 친구가 뭐라고 했길래 그렇게 심각해 보였어? 그냥 집안일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한 거예요. 저녁 준비를 하는 미자의 모습이 평소와 다릅니다. 손놀림이 어수선하고 계속 한숨을 쉽니다. 미자야, 무슨 일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상호가 부엌으로 다가가자 미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서재에서 가져온 우편물을 꺼냅니다. 이게 뭐야? 미자는 그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우편함에 있었어. 당신 앞으로 온 거야. 미자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이 없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이 역력합니다. 미자야, 이게 정말 당신 빚이야? 상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납니다. 여보, 이건. 미자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춥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었어요. 정말 작은 돈이었는데 미자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작은 돈이 1200만 원이나 돼? 상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처음엔 정말 2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상호는 주저앉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재혼하기 전에 서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왜 말 안 했어? 재혼할 때 왜 숨겼어? 말하면 결혼 안 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럼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상호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이자가 너무 빨리 불어나서. 미자는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상호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럼 오늘 전화도 그 사람들이었구나.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매일 전화 와요. 독촉하면서 협박도 하고. 협박? 어떤 협박? 상호가 다급하게 묻자 미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립니다.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가족들한테 다 알리겠다고. 상호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선영을 생각하니 막막해집니다. 그날 밤 상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옆에서 미자도 뒤척이는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상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평온했던 노년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호는 미자에게 말합니다. 일단 아이들한테는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미자는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이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며칠 동안 상호와 미자는 서로 눈치를 보며 지냅니다. 상호는 미자를 다그치고 싶은 마음과 동정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미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더욱 위축됩니다. 2024년 10월 중순, 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자와 제대로 이야기하기로 결심합니다. 미자야, 우리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미자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정확히 얼마야?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야? 상호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합니다. 미자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업을 하려고 돈을 빌렸어요. 사업이라니? 치킨집을 하려고 했어요. 프랜차이즈, 가맹비랑 인테리어 비용으로 3천만 원을 빌렸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런데 준비하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 돈을 못 갚게 됐어요. 상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그럼 지금은 얼마나?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지금은 5천만 원이 넘어요. 미자의 고백에 상호는 말문이 막힙니다. 독촉장의 12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큰 돈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상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처음에는 보험금으로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보험료를 밀려서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갚아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 결혼할 때 숨겼냐고? 상호의 추궁에 미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을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했어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당신이 있으니까 살맛이 났어요. 그런데 빚 때문에 이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상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미자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속았다는 배신감도 큽니다. 그래도 부부가 되면서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상호가 묻자 미자는 더욱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했어요. 하루에 5만 원씩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갚고 있었어요. 그럼 매일 나가서 일한 건 그 때문이었구나. 상호는 미자가 친구들과 수다 떨러 간다며 자주 외출했던 것이 사실은 생계형 아르바이트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힘든 일을 나한테 말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 당신 퇴직금까지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도 노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인데. 미자의 말에 상호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미자 나름대로는 상호를 생각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찬 가게 일로는 이자도 못 쫓아가겠네. 상호의 현실적인 지적에 미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돈을 빌렸어요. 다른 곳이라니? 사채업체요. 이자가 높은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상호는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사채까지. 그럼 지금 빚이 정확히 얼마야? 은행 대출이 2천만 원, 사채가 3,500만 원, 총 5,500만 원이에요. 미자의 고백에 상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미자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집니다. 더 뭐가 있다는 거야? 친구한테도 돈을 빌렸어요. 500만 원. 상호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 6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현기증이 납니다. 미자야,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상호의 절망적인 말에 미자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립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미자의 오열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상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미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일단 일어나.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상호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미자를 원망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이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상호의 당부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당신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요. 이미 피해는 시작됐어. 이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지. 그날 밤, 상우는 미자가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합쳐도 4천만 원 정도. 미자의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상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상호는 침실로 돌아갑니다. 미자는 자다가도 중얼거리며 뒤척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꿈속에서도 사과하는 미자를 보며 상호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미자의 빚 규모를 알게 된 후 며칠간 상호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에 빠집니다.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매일 울고 있는 미자를 보면서 일단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10월 말, 상호는 은행에 찾아갑니다.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이 해지 사유를 묻자 상호는 급한 일이 생겨서라고 둘러댑니다. 3년 만기 정기예금 2천만 원을 중도해지하면서 이자 손실이 발생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미자에게 통장을 건넵니다. 일단 이걸로 사채부터 조금이라도 갚자. 미자는 통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이런 돈까지 쓰시면 안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다음 날 미자는 사채업체에 연락해서 2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하지만 3,500만 원 중 2천만 원을 갚았을 뿐 여전히 1,500만 원의 사채 빚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 2천만 원과 친구에게 빌린 5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4천만 원의 빚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잠시나마 독촉 전화가 줄어들면서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네. 상호가 말하자 미자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 소중한 돈을 이런 데 쓰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됐어. 이제 남은 빚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자.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 선영이 불쑥 찾아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한 선영을 보며 상호는 불안해집니다. 선영아, 지훈이는 안 왔어? 지훈이는 회사에 있고 제가 혼자 왔어요. 거실에 앉은 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큰돈 쓰실 일이 있으셨어요? 상호는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큰돈, 왜 그런 소리를 하지?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아버님 카드 사용 내역이 평소랑 많이 달라서요. 상호는 식은땀이 납니다. 며느리가 자신들 부부의 가게를 관리해주고 있다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아, 그게. 상호는 머뭇거리며 변명을 생각해 봅니다. 큰 가전제품이라도 사셨나요? 아니면 의료비,
선영의 추궁에 상호는 점점 당황합니다. 그냥 미자 옷 좀 사주고 여행도 가고 그랬어. 상호의 어색한 대답에 선영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2천만 원씩이나요? 그것도 한 번에? 아, 그게 그렇게 많이 됐나? 상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미자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합니다. 선영 씨, 언제 오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선영은 미자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금방 갈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가 거실에 흐릅니다. 선영이 돌아간 후 상호와 미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봅니다. 들켰나 봐. 상호의 말에 미자는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하죠? 선영 씨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모르는 척하자. 더 캐묻으면 그때 생각해보고. 하지만 그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선영이가 그러는데 요즘 큰돈 쓰셨다면서요? 아들의 직접적인 질문에 상호는 더욱 당황합니다. 큰돈이라니 그냥 생활비 정도인데 2천만 원이 생활비예요? 아들아, 아버지가 뭐 하나 사면 안 되나? 너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호는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혹시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니에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사기는 무슨. 아버지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여? 상호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들통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안 돼. 아직은 안 돼. 상호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왜요?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지훈이한테 이런 걸 어떻게 말해? 새엄마가 빚더미에 앉아 있다고?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어? 상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사채 업체에서 다시 연락이 옵니다. 2천만 원 받은 것까지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1,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빨리 정리해 주세요.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은 벌써 충분히 드렸습니다. 다음 주까지 못 갚으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협박 섞인 말에 미자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여보, 어떻게 하죠? 또 돈이 필요해요. 상호는 머리를 감쌉니다. 이미 2천만 원을 썼는데 또 1,500만 원이 필요하다니. 남은 퇴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퇴직금을 더 깨야 하나? 상호는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노후 대비가 전혀 없게 됩니다. 결국 상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립니다. 적금 1,000만 원을 더 해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쏟아부어도 빚이 완전히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아이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어서 언제 들통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짓 위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상호와 미자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초 상호가 추가로 1,000만 원을 사채업체에 입금한 후 며칠간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대출 2천만 원과 친구에게 빌린 500만 원, 그리고 아직 남은 사채 500만 원까지 합하면 여전히 3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상호의 퇴직금은 이미 절반 이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상호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고 이자는 집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미자가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습니다. 누구세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 중 한 명이 대답합니다. 윤미자 씨 계신가요?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목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문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안 계신데요. 거짓말 마세요. 안에 계신 거 다 알고 있어요. 문 안 열면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협박 섞인 말에 미자는 떨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빚 때문에 왔어요. 윤미자 씨. 이제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미자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사채업체에서 직접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돈 마련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요. 남편분 퇴직금까지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핑계대지 마세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지훈과 선영이 복도로 들어옵니다. 회사 일을 일찍 마친 지훈이 선영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문 앞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윤미자 씨, 문 열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한 남자가 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지훈과 선영은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기, 우리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훈이 다가가며 묻습니다. 채권 주심업자들은 지훈을 보고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아, 아들 분이시군요. 어머니가 빚을 많이 지셨는데 안 갚고 계세요. 가족이니까 대신 갚으셔야죠. 빚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은 당황합니다. 윤미자 씨가 우리한테 6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그런데 3천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들의 말에 지훈과 선영은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6천만 원이라고요? 이때 집 안에서 미자가 문을 조금 엽니다. 지훈과 선영을 본 미자의 얼굴은 하얗게 변합니다. 지훈아, 선영아, 너희가 왜 여기에?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분들이 빚 이야기를 하는데요. 채권 주심업자 중 한 명이 다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윤미자 씨, 이제 숨지 마세요. 가족들도 다 알았으니까 빨리 해결하세요. 남은 3천만 원. 이번 주 안에 안 주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3천만 원이요? 선영이 놀라며 되묻습니다. 처음엔 6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은 갚았어요. 그런데 계속 미루고 있어서 우리가 직접 온 거예요. 채권 주심업자의 설명에 지우는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그럼 이미 3천만 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지훈의 추궁에 미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때 선영이 깨달은 듯 말합니다. 아버님이 최근에 쓰신 그 돈이 설마 이 빚을 갚는 데 쓰신 거예요? 채권 주심업자들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3천만 원 안 주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계속 붙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명함 하나를 던져두고 사라집니다. 복도에 남은 지훈과 선영. 그리고 미자는 한동안 말이 없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돌아온 상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너희가 벌써 왔구나. 하지만 세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요.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상호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내 사람. 거실에 앉은 지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라니? 상호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6천만 원 빚을 지고 있다면서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미 3천만 원을 대신 갚으셨다고요? 지훈의 말에 상호는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게 어떻게 알았지? 상호의 당황한 반응에 지훈은 더욱 화가 납니다. 방금 채권 추심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채권 추심업자가 상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선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아버님,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셨어요? 우리가 가족 아니에요? 선영아, 그게 아니라. 상호는 변명을 시작하려다가 포기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힘들었을 때 우리랑 상의도 안 하고 이런 여자를 집에 들였다고요? 지훈아, 상호가 아들을 나무라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습니다. 6천만 원이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걸 다 날리실 생각이에요? 지훈의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상호는 주저앉을 것 같은 기분으로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평온했던 가족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상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이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습니다. 지훈은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리고 있고 선영은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훈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아버지, 정확히 얼마나 쓰셨어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고 있습니다. 상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기예금 2천만 원. 적금 1,000만 원. 상호의 고백에 선영이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아버님의 노후 자금을 전부 다요? 아직 남은 게 있어. 상호는 작은 목소리로 변명합니다. 얼마나요? 1,500만 원 정도. 지훈은 벽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칩니다. 1,5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소리에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영이 지훈을 말립니다. 지훈아, 목소리 좀 낮춰. 상호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들 말이 맞습니다. 68세의 나이에 1,500만 원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상호는 자신에게 되묻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자가 무릎을 꿇고 기어가며 지훈에게 매달립니다. 지훈아, 제발 아버지한테 화내지 마. 다 내 잘못이야. 제가 잘못했어, 네. 하지만 지훈은 미자를 차갑게 바라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민망해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훈아, 상호가 아들을 제지하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분을 집에 들이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로우셨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들이시면 어떻게 해요? 지훈의 말에 미자는 더욱 절망적으로 울음을 터뜨립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지훈아,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지. 하지만 지훈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해결이요? 남은 빚이 3천만 원인데 무슨 해결이 있어요? 상호는
이때서야 아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한테 미안하다. 상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춥니다. 하지만 너 어머님이자만 탓할 일은 아니야. 아버지까지 그 사람 편을 드시는 거예요? 지훈의 실망스러운 목소리에 상호는 가슴이 아픕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족이 된 사람을 어쩌겠어? 가족이요? 가족이 이런 식으로 속이나요? 상호는 지훈의 말에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미자는 가족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자를 그냥 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선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랬으면 우리가 함께 방법을 찾았을 텐데. 선영의 차분한 질책에 미자는 더욱 죄책감을 느낍니다. 말하면 결혼 안 하실까봐.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상호는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미자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속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훈이 다시 폭발합니다. 아버지,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알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상호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남은 3천만 원 빚은 누가 갚아요? 상호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입을 엽니다. 내가 책임지고 갚겠다. 무슨 돈으로요? 남은 1,500만 원으로요? 지훈의 현실적인 지적에 상호는 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집을 팔아서라도.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요? 선영이 놀라며 묻습니다. 작은 곳으로 이사 가면 되지. 상호의 말에 지훈은 머리를 감쌉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때 미자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미자를 바라봅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더 이상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야? 상호가 묻자 미자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이혼해요. 그럼 제 빚이 당신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미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미자야, 제가 혼자서 감당할게요. 제가 만든 문제니까요. 미자의 결연한 목소리에 상호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 이상 당신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지훈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3천만 원을 날렸는데. 지훈아, 그만해. 상호가 아들을 제지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이분을 택하실 거예요? 가족보다? 상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미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상호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지훈과 선영은 화가 난 채로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떠난 후 집은 더욱 적막해졌습니다. 상호와 미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상호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을 해체시켜버렸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미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지 3일이 지났지만 지훈과 선영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상호와 미자는 각자의 방에서 지내며 서로 마주치는 것조차 어색해합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도 거의 없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2024년 11월 중순, 상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채권 주심업자들이 정한 마감일인 금요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지훈아, 아버지다. 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한번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무슨 이야기요? 와보면 알아. 선영이도 같이 와라. 상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저녁 시간. 지훈과 선영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습니다. 앉아라. 상호는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미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려다가 상호의 제지에 멈춥니다. 미자도 같이 앉아. 네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상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지훈아, 선영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지훈과 선영은 당황합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가장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고 너희는 뒤로 밀어냈지. 상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으실 건데요?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남은 빚 3천만 원. 내가 다 갚을게. 상호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무슨 돈으로요? 아버지 돈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집을 팔겠다. 상호의 결연한 선언에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아버지, 정말요? 그래. 이 집 팔면 2억은 나올 거야. 빚 다 갚고도 남을 거다. 하지만 지훈은 반대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서 사세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나 혼자 살 집이면 충분해. 상호의 말에 미자가 깜짝 놀라며 바라봅니다. 여보, 혼자 산다니. 미자는 미자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거야.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혼하자는 말씀이에요?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상호의 차가운 말에 미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제발, 이미 늦었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더 해? 지훈이 아버지를 말립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 있어. 내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너희가 다시 나를 아버지로 봐줄 거 아니야? 상호의 절절한 말에 선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미자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칩니다.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미자를 바라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상호는 의아해합니다. 사실 빚의 일부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 미자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야? 상호가 묻자 미자는 주저하다가 계속 말합니다. 전 남편이 도박을 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박? 지훈이 되묻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던 건 치킨집 사업, 자금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전 남편이 도박으로 3천만 원을 더 빌렸더라고요. 미자의 폭탄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6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당신 책임이 아니라는 거야? 상호의 질문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법적으로는 도박 빚은 상속되지 않아요. 하지만 업체에서 계속 저한테 갚으라고 해서. 선영이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어머님이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무서워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그냥 갚으려고 했어요. 미자의 고백에 상호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말해? 상호의 추궁에 미자는 울먹입니다. 말씀드리면 전 남편에 대한 나쁜 기억만 남을까봐, 그리고 제가 더 한심해 보일까봐. 지훈이 정리하며 말합니다. 그럼 실제로는 3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업체에서는 아직도 전체 빚을 갚으라고 해요. 미자의 설명에 선영이 제안합니다. 변호사한테 상담받아 봐야겠어요. 상호는 복잡한 심정입니다. 미자의 빚이 생각보다 적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또 다시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는 배신감이 듭니다. 미자야, 또 숨긴 게 있어? 없어요. 정말 이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지훈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죠.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가족 관계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훈은 여전히 미자를 불신하고 있고 선영도 어색해합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숨기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죄송해요. 미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상호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여전히 어색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보자. 상호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동의합니다. 깨어진 가족이 다시 뭉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2024년 11월 말, 변호사 상담을 받은 결과는 미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 남편의 도박빚 3천만 원은 법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채무였고, 이자가 갚을 의무가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해당 업체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자 그들도 더 이상 추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자가 실제로 갚아야 할 빚은 치킨집 사업, 자금 3천만 원 중 남은 1,500만 원과 친구에게 빌린 500만 원, 총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상호가 이미 낸 3천만 원 중 1,000만 원은 불필요하게 지불한 셈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도 2천만 원은 갚아야 해. 상호는 미자에게 말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갚을게요. 미자는 반찬 가게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을 숨기지 않고 상호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호는 남은 퇴직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더 내서 미자의 빚을 1,000만 원까지 줄여주었습니다. 이제 1,000만 원만 남았네.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호와 미자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미자를 원망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미자는 불안해합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상호의 솔직한 대답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 모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월 초, 지훈과 선영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따뜻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화는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어떠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럭저럭 살만해. 선영이 미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반찬 가게 일 어떠세요? 힘들긴 하지만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미자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선영의 걱정에 미자는 고마운 듯 웃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신과 상의하면서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상호도 미자의 일을 돕기 위해 가끔 시장에 따라가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괜찮다.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못 살겠더라. 상호는 웃으며 대답하지만 사실 경제적 부담감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퇴직금의 대부분을 썼기 때문에 용돈도 많이 줄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훈이 제안합니다. 아버지, 생활비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그건 안 돼. 상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너희도 살기 힘들 텐데 무슨 소리야. 선영이 설득합니다. 아버님이 어머님 빚 갚으시느라 힘드신 거 아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상호는 고집을 부립니다. 내 일은 내가 해결할 거야. 너희한테 더 이상 폐 끼치고 싶지 않아.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훈아, 선영아,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할게. 미자의 말에 상호는 조금 놀랍니다. 예전에 미자라면 아이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갈 때 선영이 미자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님, 이제는 정말 숨기는 일 없었으면 해요. 네,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상의할게요. 미자의 진심, 어린 약속에 선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되면서 상황은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미자는 반찬 가게 일에 익숙해져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비를 제외하고 매달 50만 원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면 1년 반이면 다 갚을 수 있겠네. 상호가 계산해서 말하자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무리하지는 말고. 상호의 걱정에 미자는 고마워합니다. 2월 어느 일요일, 오랜만에 가족 4명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예전처럼 완전히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갑니다. 요즘 학교 아이들이 어때? 미자가 선영에게 묻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지훈도 회사 이야기를 하고 상호는 경로당 바둑 이야기를 합니다. 미자는 시장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일상 대화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선영이 미자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아니에요. 오히려 일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빚을 갚고 있다는 생각에. 미자의 대답에 선영은 조금 놀랍니다. 정말요? 네. 예전에는 숨기고 있어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당당해요. 미자의 말에 선영도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고마워요. 선영아. 미자는 며느리의 배려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간 후 상호와 미자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미자야, 우리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아.
상호의 말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여보. 힘들지만 함께니까 견딜 수 있어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말자. 상호의 당부에 미자는 단단히 약속합니다. 네. 절대 숨기지 않을게요. 가족은 함께 짊어져야 하는 거니까요.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상처투성이었던 가족이 조금씩 다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힘들게 배워가고 있었습니다.